안녕하세요, 테리지스입니다. 오늘은 알파9을 좀 제대로 손에서 들려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한 1500번 정도 촬영을 하면서 느낀 2주 동안 손에서 만져보면서 느낀 그 느낌이라던가, 그 다음에 화질이라던가 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번 개봉기를 올릴 때에는 대략적으로 뭐 브로셔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던가 박스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또 다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알파9의 본체고요. 뭐 본체라고 해봐야 카메라 바디니까 이렇게 기존의 알파7 시리즈가 갖고 있는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계승을 하였고, 이런 부분은 저번 개봉기에서도 했던 얘기니까 좀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전원을 켜가지고 메뉴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면 제일 먼저 있는 부분이 뭐 화질, 엑스트라 파인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상태의 제일 높은 품질의 JPG가 있고, 저는 보통 로우 플러스 JPG로 보통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JPG 상태는 파인 상태의 JPG가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엑스트라 파인으로 지금 설정은 되어 있었지만 제가 그 20연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또 로우 파일을 만질 필요가 거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JPG로만 담다 싶어서 지금은 엑스트라 파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통 촬영을 할 때는 제가 로우 플러스 JPG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파인 모드에 지금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는데, 일단 이런 거 무시하시면 되시고, 일단 파인 모드의 JPG로 녹음이 되는데 녹음이 아니죠. 이 소리 때문에 제가 좀 당황했네요. 그 파인 모드로 저장이 되는데 일반적인 다른 카메라에서 느꼈던 JPG의 품질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나은 정도로, 그러니까 엑스트라 파인이 아니라 일반 파인 모드인데도 굉장히 좋은 그런 품질의 JPG를 저장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고 메뉴 보시면 로우 파일을 이제 압축을 할 거냐 비압축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용량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비압축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압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세싱에서 조금 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왠지 비압축이면 손해가 없는 그런 모드일 것 같아서 비압축 모드로 일단은 촬영을 해놨는데, 제가 아직 로우 파일은 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그 동영상 리뷰에서 좀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미지 크기는 보시면 2400만화소 최대 크기, 10만화소, 600만화소로 저장이 가능한데요. 일단 원체 속도가 빠른 발이다 보니까 2400만화소 제일 큰 크기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횡비는 3:2 16:9.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엮어서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16:9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더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건 저는 일반적인 사용에 3:2를 사용을 합니다. 크롭 렌즈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6500이라던가 6000 같은 그런 크롭 바디에 전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렌즈들을 이 알파9 혹은 알파7 시리즈도 다 마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렇게 바로 AFC 모드 혹은 슈퍼 35mm 모드가 바로 인식이 되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메뉴고요. 일단은 이게 가능하게끔 자동 모드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고감도 노이즈는 보통 너무 많이 강하게 돌리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표준 모드하고 낮은 모드밖에 없으니까 일단 저는 보통 표준 모드에 놓고서 쓰고 있는데 크게 뭉그러뜨리는 그런 느낌은 없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색공간은 어도비 RGB하고 sRGB가 있는데 저는 역시나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sRGB 사용을 하고 있고요. 렌즈 보정은 보통 캐논 렌즈가 아니라 제가 맨날 캐논 렌즈만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소니의 FE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캐논 렌즈를 쓰게 되면 이 렌즈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 외에 셀프 타이머, 뭐 몇 컷씩 찍을 건지 뭐 그런 모드를 설정하는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AFS 모드일 때 AF를 좀 더 중요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AF가 조금 맞지 않더라도 셔터를 누를 것이냐, 뭐 이런 중간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다른 모드일 때 그렇게 쓰는 게 있고, 보시면 촬영을 할 때의 AF 모드를 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알아서 검출해 주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네모칸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는 내 마음대로 또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모드가 있고, 중앙에서 피사체가 검출되는 거를 찾아내는 그런 AF 모드가 있고요. 플렉서블 스팟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 측거점 그런 모드하고 비슷한데, 이 보면 측거점 사이즈를 스몰, M, 라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검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확장형 플렉서블 스팟이 있고요. 라건 AF는 보통 피사체가 움직이게 되면 그 피사체를 좀 붙잡아서 포커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다 메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쭉쭉쭉 넘어가면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그걸 좀 살펴보고요. 측각 모드가 일단 다중 모드, 그 다음에 중앙 모드, 역시나 스팟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체 화면 평균하고 뭐 이런 모드들 다 있는데, 일단은 보통 스팟 모드가 지원이 되느냐, 그리고 측거점별로 연동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이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캐논의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모델, 원디급 모델만 이 기능이 지원이 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소니는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도록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까 나왔던 스팟을 이용했을 때에 그 스팟이 연동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좀 특별한 모드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집어넣고 싶은, 그러니까 짚고 가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화이트 밸런스 일단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카메라들이 지원하는 모드들이 일단 오토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어디 쪽으로 좀 색을 컨트롤 할 것인지, 그거를 뭐 그린을 더 넣을 것인지 아니면 마젠타를 넣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일단 알파 7 시리즈는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밸런스 자동 모드에 분위기 우선, 뭐 이런 화이트 우선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하얗게 좀 처리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 주변 광원의 색에 조금 맞춰서 가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따른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태양광 모드, 그리고 그늘 모드, 또 그림자가 생겼을 때 흐림 모드, 백열등 모드, 뭐 형광등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빛들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플래시 모드가 있고요. 좀 신기한 부분이 이거예요. 수중 자동 모드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다 안에 들어갔을 때라던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배려한 그런 모드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신기하게도
사실 소니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는 평이 좀 나뉘는 편이죠. 아주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기에는 참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 썼던 카메라에 비해서는 좀 색이 안 이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색에 적응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쓰시던 기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잠깐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 수중 자동 모드가 좀 색을 약간 뭐랄까 좀 깔끔하게 빼주는, 달리 말하면 좀 블루가 좀 많이 강조가 돼 있는 그런 화이트 밸런스 모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 파란빛만 살짝 죽여주는 정도로 옐로우를 넣던가 그린을 넣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게 되면 깔끔하면서도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의 색을 뺄 수가 있어가지고 꽤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A1 그다음에 G1.25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미세로 해서 넣게 되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좀 빨간색, 그러니까 마젠타 쪽 이쪽 부분을 좀 잘 컨트롤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저는 세팅을 해갖고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집 실내 안에서 사용을 할 때는 꽤 괜찮은 색을 내주고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켈빈 값은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용자 정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세트 버튼으로 들어가가지고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강원이 있고 앞쪽에 하얀색, 그런 하얀색이든 그레이 카드든, 보통 그레이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색종이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색을 맞출 수가 있는데 꽤 괜찮습니다. 이게 색이 여기서 빼주는 색 자체가 좀 괜찮기 때문에 색이 적응이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소니의 그 알파 7R2 때도 느꼈던 거고 알파 9에서도 느낀 부분이 뭐냐면 민감해요. 굉장히 색이 민감해서 화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색이 좀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 빛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쪽 빛을 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세가지고 강원으로 들어오는 그 강원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바뀐다라는 느낌보다는 뭐랄까 좀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비중이 큰 색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또 신기하게도 주광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덜해요. 그런데 실내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실내에 있는 그 조명의 빛이 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피사체 혹은 피사체 뒤쪽에 있는 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초록색 배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록색의 반대쪽인 마젠타가 확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좀 카메라 세팅을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거 얘기하면서 같이 좀 짚고 갔으면 하는 게, 카메라의 기본 세팅 중에 좀, 그러니까 또 세팅마다 마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세팅이 좀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때, 기본 마이 스타일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세팅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쭉 넘어가 보면, 뭐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메뉴가 되게 많아서 넘어갔구나. 많은 게 아니라 넘어갔습니다. 제가 일단은 화이트 밸런스 모드로 찾아가야 되는데, 아까 화이트 밸런스로 만지고 있었죠 제가. 그럼 다시 화이트 밸런스로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헤매요. 화이트 밸런스를 찾으면 밑에 쪽에 마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소니의 마이 스타일 모드는 캐논으로 따지면 피처 스타일과 비슷한 건데, 일단 표준이 있고 뭐 생생한 모드, 뉴트럴 모드, 인물 모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다고 하기에는 그냥 몇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중에 좀 게시판 같은 데를 보면 인물 모드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보통 스탠다드에서 좀 다듬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렌즈를 안 껴놔서 그런가? 저는 보통 컨트라스트를 마이너스 2를 뺍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를 사용하면서 좀 컨트라스트가 센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컨트라스트가 세다 보니까는 좀 이런 색을 잡아서 컨트롤 할 때도 좀 확확 가는 느낌이랄까, 조금 틀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오히려 저는 컨트라스트를 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빼가지고 그 상태에서 좀 색을 만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렌즈를 안 물려서 디폴트 상태처럼 나오는 건가? 저는 분명히 세팅을 마이너스 2로 해놨었는데, 일단 뭐 제가 렌즈를 다시 지금 물려 볼 테니까 일단 거기서 다시 세팅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나중에 좀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잡을 때 마이너스 2를 해놓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중 모드에서 그렇게 미세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레이 카드 같은, 사실 그레이 카드를 늘 좀 험하게 다루는 편이어가지고 좀 오염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런 것도 씁니다. 8절 마분지 이런 거 사면 이제 흰색 종이가 들어있죠. 흰색 종이가 들어있는데, 운이 좋게도 이게 이제 마분지의 전면이고요. 이 뒷면인데, 뒷면이 약간 뭐랄까 그레이 카드보다는 좀 더 밝고 좀 더 푸른 기운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좀 더 많이 밝죠. 근데 일단 색 맞추는 것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사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약간 따뜻한 기운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따뜻하다는 건 녹색 혹은 옐로우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영어로 쓰려면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면 한글로 쓰지 계속 섞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마젠타가 미묘하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색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면, 기존의 알파 7R2를 썼을 때는 제가 느꼈던 건 그린이 올라온다. 근데 그린이 올라오는 게 좀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거를 잘 잡아야지 저 카메라를 좀 오래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알파 9은 전반적으로 지금 평이 색이 좀 더 차분해진 느낌이다, 이런 평을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분해졌다라고 하는 게 보통 블루가 들어갔을 때에, 혹은 뭐 마젠타가 살짝 더 들어가면서 이제 그 느껴지던, 원래 기존 바디에서 느껴지던 그린이 잡힐 때에 이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느껴지던 그린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린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약간 푸른 느낌, 그리고 피부톤에서 보면 좀 마젠타가 확 올라오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블루가 조금 센 느낌이 있고, 마젠타는 조금 더 피부톤에서는 좀 더 많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아까 만졌던 화이트 밸런스에서도 제 첫 번째 모드가 뭐였죠? 헷갈리는데, 원래 화이트 밸런스에서 그렇죠, 오토 화이트 밸런스죠. 이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서 이렇게 해서 좀 미세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붉은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많이 튀니까 위로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또 이게 바디 성능이 원체 잘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기변을 하셨다가 색에 대해서 조금 좀 트러블을 겪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으실 만한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썼던 캐논의 같은 경우는 그냥 색 컨트롤을 할 때 그린이면 그린, 마젠타면 마젠타, 그냥 한쪽 방향 이렇게 넣으면 넣는 대로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예전에도 느꼈지만 복합적이에요. 약간 한쪽 방향이 아니라 좀 복합적인 느낌이라 한쪽만 이렇게 빼야지 이런 느낌이 좀 덜 돼요. 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중 촬영 모드, 수중 촬영 화이트 밸런스, 이게 조금 색을 이쁘게 빼주는 그런
색을,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에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색이란 건. 근데 일단은 또 대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성이란 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비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하면 좀 더 이 일반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서 만지는 것보다는 좀 더 기분 좋게 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팁이라면 팁이고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디 하나 놓고서 색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한 40분 정도 혼자서 떠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렌즈를 마운트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마운트를 해볼 렌즈는, 예, 이렇게 있습니다. 2470 GM 렌즈, 뭐 금계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도 2470을 계륵이라고 부르는 게 추세가 되어 있는데, 저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단렌즈 성애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마운트 해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앞에 요 렌즈, 사실 이 렌즈는 제 렌즈가 아니라 지금 소니에서 지원을 받은 렌즈인데요. 그 전에 지원을 받았던 렌즈가 85mm GM 렌즈, 850이라고 보통 부르시더라고요. 그 렌즈를 마운트를 했었는데, 알파9이 굉장히, 그러니까 A9, 알파9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얼티메이트 스피드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밀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그런 포커스의 혹은 연사의 그런 바디인데, 850을 물려놨더니, 저는 사실 소니를 많이 써보지는 못해서 렌즈의 성향까지는 잘 모르고 렌즈를 받아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느린 편의 렌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받아 들었을 때 렌즈도 렌즈지만 바디의 퍼포먼스를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다.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요 2470을 딱 받아 들고 만져보니까 바디가 확실히 예전 바디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바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렌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좀 물려보도록 할게요. 뭐 여는 김에 속살도 좀 보고 가죠. 네, 풀프레임 35mm 풀프레임 센서, 시모스 센서고요. 가끔 이제 마리코에서 계속 CCD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옛날 초창기 카메라는 CCD를 썼었죠. 근데 캐논이 시모스를 쓰면서 잘 컨트롤해서 시모스가 좀 더 대중화된 느낌인데, 요즘엔 거의 다 시모스니까. 네, 이런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아까 궁금했던 게, 아까 분명히 화이트 밸런스에서 제가, 화이트 밸런스가 아니라 되게 단어가 헷갈립니다. 마이 스타일에서 분명히 제가 마이너스 2를 해놨다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돼 있는지, 풀려있네요. 이게 왜 풀려있지? 네, 일단 저는 마이너스 1을 하고 씁니다. 일단은 다시 세팅을 해놓고, 네, 세팅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밸런스를 일반 자동이 아니라 색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수중 자동으로 해서 미세 조정을 좀 잡은 값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화면에서는 색이 똑같이 느껴지지는 않을 테니까 뭐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촬영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번 리뷰에서는 사실 좀 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물을 많이, 좀 사진을 같이 띄워서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또 글로 쓰는 리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첨부를 하고, 또 제가 지금 촬영한 이 환경에서는 사진을 이렇게 같이 띄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세팅을 잡은 후에 찍었던 사진들을 좀 뒤쪽으로 이렇게 첨부를 좀 하면서 좀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게끔, 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종교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캐논 렌즈가 아닌 소니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는 당연히 AF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정말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좋을 정도로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럼 다른 분들이 궁금하신 건 원래 소니 렌즈는 소니 바디에서 잘 되니까, 근데 뭐 알파 9에서는 더 잘 되니까 더 잘 되겠지, 다 잘 되겠지, 이건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종 교배를 했을 때의 밸런스는 어떤가, 혹은 느낌은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말이 굉장히 길어지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마운트를 바꿔서 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느낌이고, 이종 교배를 할 때에는 마운트 어댑터가 있어야죠. 저는 시그마에서 나온 MC11이란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알파 7R2에는 메타본드를 사용했는데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MC11로, 정말 가격 하나 때문에 10만원 차이 정도가 나더라고요. 가격 차이 때문에 MC11을 구했고요. 보시면 딱 요정도 사이즈입니다. 요정도 사이즈여서 다 캐논 렌즈를 쓰게 되는데, EF 렌즈를 쓰게 되는데, 그럼 딱 요만큼씩 더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랜지 백이라는 그 초점거리를 익스텐드 해주기 위한 그런 거죠. 확장을 해주기 위한 그런 마운트 어댑터고요. 일단은 껴보도록 하죠. 제일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50mm 1.2 오이만두라고 하는 요 렌즈입니다. 일단은 마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런 밸런스. 하각이 좀 안 나오는데, 요런 밸런스를 보여주게 되고요.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원체 50mm 렌즈 자체가 길이가 긴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손에 쥐었을 때도 꽤 괜찮은 느낌이고요. 바디 밸런스 자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켜고, 자, 측가점. 아까는 와이드 모드가 있었고, 아까 존 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FE 렌즈가 아니면은 이게 존 모드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 모드, 플렉서블 스팟, 측거점 이용하는 그 모드였죠. 그 모드인데, 이제 스몰 모드로 할 것이냐, 뭐 중간치로 할 것이냐, 큰 걸 쓸 것이냐, 뭐 중간 걸 써보도록 하죠. 보통 가운데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빠릿하게 AF를 잡아냅니다. 경계로 딱 맞아서 기분 좋게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요.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거점을 옮기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멀티 컨트롤러, 이게 지금 새로 추가가 된 그런 기능인데요. 뭐 비슷한 기능의 것이 알파 7R2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작고 사용하기가 좀, 작은 게 아니라 방향키였던가요? 방향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방향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어디든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다 갖다 놓고,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포커스가, 이게 조금 에러인 게, 포커스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그 2.8 크로스 뭐 이런 부분의 차이 같이 이 측거점도 약간 그 편차가 있어요. AF가 잘 맞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잘 맞는데 이제 극 주변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조금 애를 먹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할 수 있으시다면 당연히 네이티브 렌즈를 쓸 때가 가장 AF 밸런스가 AF 상태가 가장 좋고요. 하지만 저같이 뭐 너무 좋아하는 렌즈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어댑터를 사용해야 되지만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AF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속도랑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그러면 다른 렌즈를 좀 마운트 해가지고 이제 밸런스 정도를 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mm를 봤으니까 저번에도 한번 개봉기를 사용을 할 때에도 개봉기를 작성을 할 때에도 마운트를 해봤던 렌즈인데 70에 200 새아빠 렌즈라고 보통 부르는 이 렌즈도 한번 마운트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화각에 다 안 나올 정도로 좀 크네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FZ1000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파나소닉의 카메라인데 이게 4K를 촬영을 하게 되면 화각이 확 줄어듭니다. 크롭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A9은 24프레임에 4K로 촬영을 할 때에는 1대1 그대로 화각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30프레임 또 뭐 26프레임이라고 하던가요? 일단 100mbps의 정보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1.2배 정도 1.1배인가 1.2배인가 1.2배로 알고 있습니다. 1.2배 정도의 크롭을 실시하게 됩니다. 말이 좀 웃기네요. 실시하게 됩니다. 그 OD 마크 4에서는 1.8배 크롭 그리고 1DX 마크 2 같은 경우는 1.3배 크롭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 그런데 뭐 1DX 마크 2는 또 60프레임을 지원하니까 그 부분은 또 확실한 강점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용을 하는데 또 이것도 확실하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또 캐논 렌즈를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둘 다 내치지 않고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장단점이라고 하면 캐논은 확실히 색이죠. 색인데 그 외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또 끌어올라와가지고 화질적인 부분도 많이 보강이 됐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알파9이라던가 알파7R2가 가지는 화질은 약간 좀 뭐랄까요, 조금 과장을 섞자면 사기입니다. 사기. 너무 선명합니다. 너무 선명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좋고, 일단은 렌즈를 물려놨으니까 좀 가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이게 좀 보여야 될 텐데. 보시면 돌아가는 속도가 보이시죠? 굉장히 준수하게 잘 작동을 하고 스피드 자체도 꽤 괜찮습니다. 네이티브에서 쓰는, 그러니까 OD 마크4에서 사용하던 그 렌즈에서 크게 답답함 없는 스피드를 그대로 알파9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FE 렌즈를 써도, EF 렌즈를 써도요.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니까요. 지금 몇 장 촬영해놓은 컷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입구 좀 막아줘야 바로 센서가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좀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면 보자. 지금 아까 OD 마크4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이만두를 꼈을 때에 지금 찍었던 결과물이고요. 그러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다 촬영한 딸 사진이 대부분이고, 뭐 당연히 동영상도 담았습니다. 동영상 부분이 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써놓거나 뭐 글을 써놓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서두 없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만,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동영상을 잡는데 알파9에서 섭섭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섭섭한 부분 없이 빠르고 쾌적하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섭섭한 부분,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건 뭐랄까요? 소니가 못 만든다가 아니라 넣을 수 있는데 뺐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소니가 어떻게 또 저를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할 얘기를 해야지 펌웨어든 뭐든 넣어줄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PP모드 그리고 S로그 이런 영상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뭐 루머로는 펌웨어로 넣어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 넣어주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 스타일에서 -2, 화이트 밸런스에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색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화이트 밸런스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바로 동영상을 담을 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소니를 잘 몰라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촬영을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아까 마이 스타일에서 -2 정도의 그 컨트라스트를 뺐는데, 그게 이제 영상을 담을 때 이게 서로 연동이 안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뺀 이 이미지가 좋았는데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촬영을 했을 때 컨트라스트가 확 올라가서 날아가지 않던 배경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확 날아갔다, 혹은 아기의 이마 쪽에 있던 그런 부분이 좀 더 확 날아갔다, 뭐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은 카메라가 그게 이제 지원이 안 돼서 그렇게 날아가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면, 후자가 맞다면, 제 착각이 아니라면 그런 연동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은 제 느낌으로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파 7R2를 사용할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걸로 봤을 때는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더 거의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알파 7R2가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배치에 가까운 가격인데, 좀 넣어줄 거는 좀 성심성의껏 잘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진들을 볼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가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느린 8호급 렌즈여가지고 그 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 이 2470 렌즈를 쓰면서 오늘 이제 가족 나들이를 잠깐 갔다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그리고 포커스도 잘 따라가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신나서 역시나 계속 이렇게 계속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제 눈에는 엄청 이뻐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초당 20프레임짜리 동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성이 없다는 거 빼고 진짜로 음성을 따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입히면 그게 2,400만 화소짜리 동영상이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는 걸
저도 오늘 느꼈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그거를 그렇게 찍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이렇게 잘 따라가고요. 원래 연사란 걸 진짜 별로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면 컷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쓸데없는 컷에 컷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이건 너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모습을 그냥 영상같이 담아버리니까, 끊기는 게 아니라 거의 영상같이 담아버리니까, 아, 이건 좀 개념이 다르다. 거의 다른 개념의 수준이다. 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니가 이 정도로 발전을 하다 보면, 정말 계속 이렇게 스피드로 밀어붙이다 보면, 초당 24프레임까지도 가능하면 정말 굉장한 수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또 이런 거는 뭐냐면, 제가 그 전자식 뷰파인더 그리고 광학식 뷰파인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의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본다고 찍은 건데, 일단 이건 LCD상에서 켜놓고 이렇게 좀 흔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스윕, 뭐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눕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건 젤로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예전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진 수준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혹시나 LCD가 아니라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 좀 다를까? 왜냐면 이 안쪽은 또 120Hz라고 하는 또 그런 좋은, 높은, 깔끔한 뭐 그런 기능을 또 지원을 하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 해서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뭐 역시 이 부분도 존재하는 거니까, 이건 뭐 카메라에서 찍힐 때 그렇게 찍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진에서도 일단 느끼긴 느껴집니다.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이건 다른 카메라들도 거의 마찬가지니까 이걸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정말 괴물이 되는 거겠죠. 일단은 꽤 쓸만한이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언뜻 잘못 보면 광학식 뷰파인더를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 그런 전자식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고, 색 재현력도 LCD 색 재현력도 굉장히 괜찮고, 속도도 빠르고 쾌적하고, 그런 알파9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한 게 색이라든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마무리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전개인가 싶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2주 동안 만져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작고 가벼워서라고 하기에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렌즈들이 큽니다. 크고 무겁습니다. 뭐 아까도 보셨지만 무겁고 큰 렌즈들만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경량화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무게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다니는 아빠 사진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빠지는 게 좀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지 말까 하는 부분. 지금은 제가 또 렌즈를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렌즈를 갖고 있지 않지만 55mm 1.8이라든가 28mm를 갖고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되새겨 보자면
작다는 건 작지만 똑같은 성능을 내준다 혹은 더 좋은 성능을 내준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간다 들고 나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파 7이 가지는 혹은 알파 9이 가지는 이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로서의 그 위치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커진 미러리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그립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또 올 수 있는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찬성이지만 일단 요 사이즈대로 또 유지를 해 나가는 거는 소니가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좀 심도 있게 좀 이런저런 영상들을 좀 가미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빠 사진사가 가지는 시간이라는 제약적인 부분 때문에 또 그 부분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 영상에 뭐 사진이라던가 다른 부분들을 또 가미를 할 수 있다면 가미를 해가지고 좀 더 볼 수 있을 만한 보실 만한 그런 영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AF로 통한 뭐 그런 부분들 그 바디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긴 글이 아니라 맨날 글로 쓰다 보니까 또 이 말까지 꼬이는데요. 긴 영상이었습니다. 40분 넘을 것 같은데 이게 40분 넘는 영상을 스킵을 해서 보셨든 저기를 보셨든 일단 클릭을 해주셔서 봐주셨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리주스였습니다.